타격기사 좀 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사입니다. 최순실 상고심 변론 안 맞는다. 2년간 변호했는데 더 이상 변론을 안 맞는다. 이유는요. 지쳤다. 힘들답니다. 여기 있습니다. 쉬지 못해 심신이 지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논평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기사 보죠. 함승희 전용 강원랜드카드 2장 8,800만 원 결제. 전 강원랜드 사장이죠. 그런데 지금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 꽤 있어요. 한 날 한시 다른 곳 사용. 손 씨에게 한 장 양도 가능성. 여기 손 씨는요. 이 함승희 전 사장과 관련이 있는 포럼 올해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카드가 한 날 한시 다른 곳 사용. 손 씨에게 한 장 양도 가능성. 법인카드를 쓴 게 여기 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주장인데요. 비서실 보유 3장과 다른 카드 내역 확인했다. 아니 이 법인카드가 뭔가 묘하게 지금 쓰여 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여기서 신문 대 신문인데요.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딴판인 2개의 기사를 짚어봅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국민일보 그리고 경향신문입니다. 일단 우리 소득만 왜 줄이느냐. 그리고요. 자영업자 문제, 불황 등 구조적 이유다. 2개의 신문이 최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논란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못 나갔습니다. 국민일보가 아니고요. 중앙일보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약간 자막이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폭우 속 광화문 소상공인 3만. 자영업 망하면 대한민국 파산이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이런 자기의 사연이 나왔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돼 직원 1명을 내보냈다. 대신 지난해 어깨 수술을 2차례나 받은 아버지가 대신 일을 하고 계시다. 최저임금 문제다. 자, 그리고 관련 사설도 있습니다. 소득, 우리 소득만 왜 줄이느냐. 소상공인의 외침 귀 기울여야.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급한 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경향신문입니다. 최저임금 폭탄 이런 주장도 소개했지만 임대료가 문제다. 자영업자들 2갈래 목청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어제 자영업자들이 집회를 열었거든요. 그 사진과 함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설입니다.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자영업자 문제 풀기 어렵다. 자, 경향신문은요. 지금 최근에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숨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자영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최저임금이 직접적인 타격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이전부터 있었느냐.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신문들이 계속 다르게 나오거든요. 네.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세요? 구조적인 문제가 크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예. 전체 종사자 중에 25.4%가 자영업이잖아요. 예. 이 비율은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데 그동안은 쭉 쌓여온 누적된 거죠. 근데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최저임금제가. 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원래 경제학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인데 그건 기업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기다가 자영업을 최저임금제에다가 넣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30%를 올리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나쁘고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더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임대료가 문제다. 그거는 약간의 일부분에 그건 장사 잘 되는 데가 문제고 전체적인 건 아니다. 어제 야당 의원이 임대료 문제 얘기하니까 자영업 데모하시는 분들이 우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일부 잘 되는 데 문제고 전체적인 거는 최저임금이고 구조적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서 한 분씩 한 30여 초씩 시간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일 교수님. 예. 분명히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60%가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간다는 건 상당히 오래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최저임금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현실적인 타격이 있는 것이고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에 대한 시비는 이제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예. 이제 최저임금 정책의 이제 순서라든지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전반적인 이제 자영업 의 이제 환경을 좀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실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이제 방향은 최저임금 올리기 위해서라도 예. 기업 내에 이제 임금 격차를 조정해 주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의 좀 점검. 그래서 전반적인 산업 내부에서의 임금 문제를 좀 개선하는 것, 그 부분에 중심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현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영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표면화된 건 사실인데요. 근데 자꾸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제목도 보면 자영업 망하면 대한민국 파산 이렇게 해서 마치 정말 을과 을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어떤 신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떤 산업 형태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 자영업의 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누가 총대를 메고 하겠습니까? 전반적인 이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만 물어서. 예. 저는 현재적인 문제는 직접적인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 말 그대로 중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장기적인 문제이고 원래부터 있어 왔던 문제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좀 희석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바로 급격한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중소상인들은 대부분 다 한계 기업들인데 즉 자기 수익이 거의 없는 기업들이죠. 그럴 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급격하게 바로 던졌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충격이 와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 직접적인 문제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기억력 감퇴, 상상력 부족 탓이다. 기억력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 방한을 했는데 예측 하란 씨입니다. 500개 숫자를 순식간에 외우는데 이분이 상상력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나빠진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상상하시면 기억이 좋아진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